아니, 나스에서 어떻게 이런 속도가 나와? 안녕하세요, 유랑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나스에 연결하는 이더넷 케이블은 기가비트의 속도를 냅니다. 이걸 바이트로 환산하면 초당 125MB입니다. 하지만 이 속도는 이론상 최대 속도이고 일반적으로 초당 112MB의 속도를 내줍니다. 근데 좀 더 빠르게 쓰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랜선이 여러 개 연결 가능한데? 이거 병렬 처리 안 되나? 두 개의 도시가 있다고 합시다. 이 도시 간에는 연결된 도로는 하나뿐이며 하루 최대 통행량이 100대라고 가정합시다. 통행량을 늘리고 싶다면 차선을 늘리거나 우회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면 되죠. 여기서 차선을 늘리는 것은 기가비트 이더넷을 2.5기가비트 이더넷이나 10기가비트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회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네, 맞습니다. 랜선을 여러 개로 연결하는 것이죠. 이 기술의 이름이 SMB 멀티 채널인데요.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채널로 동시에 통신을 하는 겁니다. 나스 쪽에는 이렇게 4개의 포트가 있어서 랜선을 여러 개 연결할 수 있는데 컴퓨터 쪽에는 일반적으로 1개의 포트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랜 카드를 컴퓨터 안에 장착하거나 USB형 랜 카드를 구매하셔서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컴퓨터 선 4개, 나스의 선 4개, 이 모두를 연결하려면 적어도 구멍이 8개 이상이 있는 공유기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저는 컴퓨터를 여러 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6개의 구멍을 연결할 수 있는 공유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런 공유기는 없어요. 그래서 스위치 허브를 구매했습니다. 여기에 모두 다 연결해버리면 됩니다. 자, 그럼 연결은 끝났고 바로 사용을 하면 될까요?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파일을 주고받는 것은 양 끝점 간의 통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양쪽, 즉 컴퓨터와 나스를 각각 설정해야 합니다. 먼저 컴퓨터 쪽부터 설정해 볼게요. 윈도우에서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 명령어를 입력하시면 돼요. 이 명령어는 영상의 더보기란에 넣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설정 끝입니다. 참 쉽죠? 그런데 나스 설정이 좀 까다로워요. 이게 리눅스를 좀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이렇게 짧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초보자분들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이걸 좀 더 풀어서 4단계로 나누면 일단 터미널 사용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설정 파일을 편집해야 합니다. 그 후에 SMB 서비스를 재시작하고 보안을 위해 터미널을 다시 닫으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터미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스에서 SSH를 사용하도록 설정해 줘야 합니다. 제어판으로 가셔서 터미널 및 SNMP를 클릭하세요. 혹시나 이게 안 보인다면 상단에 고급 모드를 누르시면 보일 거예요. 여기서 SSH 서비스를 활성화해주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 퍼티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다운로드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퍼티를 실행하고 나스 주소를 입력해서 나스에 접속을 하도록 합니다. 최초 접속이면 보안 경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를 눌러줍니다. 나스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리눅스의 경우 비밀번호 입력 시에 몇 자리 입력했는지 조차 나오지 않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이제 여기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리눅스는 대소문자를 철저하게 구분합니다. 따라서 모든 명령어는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이 입력해주세요.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 비밀번호 입력이 나오는데요. 관리자 계정에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해서 쭉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후에 대문자 A를 한 번만 누르시면 커서가 끝으로 이동하면서 편집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엔터키를 한 번 치셔서 아래로 커서를 옮겨주고 다음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 시에 띄어쓰기가 틀리거나 오타를 내시면 안 됩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이 내용을 그대로 긁어서 복사하신 다음에 퍼티 창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붙여넣기를 하셔도 됩니다. 입력이 끝나셨으면 ESC키를 한번 누르시고요. 콜론키, W, Q
q 느낌표를 순서대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서버의 환경 설정이 편집 완료됩니다. 퍼티는 종료하시면 됩니다. SMB 재시작은 앞서 한 설정보다는 간단합니다. DSM의 제어판에서 파일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SMB 서비스 활성화란을 체크 해제하시고 적용을 한번 누르세요. 설정이 적용되었으면 다시 SMB 서비스 활성화에 체크를 하시고 적용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SMB가 재시작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안을 위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제어판의 터미널 및 SNMP로 이동하셔서 SSH를 다시 비활성화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으니 복사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속도가 잘 안 나오네요. 랜선 한 개일 때보다는 속도가 잘 나오지만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요. 알아차리셨나요? 바로 하드디스크 속도가 못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네트워크 속도가 더 느려서 네트워크에서 병목이 발생했지만 이제는 하드디스크 속도에서 병목이 오는 것이죠. 이 병목을 없애기 위해서는 디스크의 성능을 끌어올리면 되는데 SSD 캐시를 붙이거나 더 많은 디스크로 레이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SSD 캐시를 붙여보았는데요. 확실히 나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놀로지 캐시 기능이 쓸데없는 것 같다, 별로 빨라지는 건지 모르겠다 라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개인적으로 하드디스크만 해도 이미 랜선에서 병목 현상이 오는데 거기에 더 빠른 SSD를 사용해봤자 의미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SSD 캐시 쓰시는 분들은 SMB 멀티 채널 구성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스형 하드도 아니고 성능이 떨어지는 집에서 남는 하드디스크로 SHR을 구성해 보았는데요. 레이드 1보다도 속도가 빨랐습니다. 역시 많은 디스크를 사용해서 풀을 만들수록 성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TB 용량의 풀을 구성한다면 8TB 2장으로 레이드 1을 구성하는 것보다 4TB 3장을 사용해서 레이드 5를 구성하는 게 속도 측면에서는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속도를 한번 내기 위해서 SSD 1개를 기본으로 사용한 것과 SSD 3개를 레이드 0으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레이드 0으로 했을 때에는 실제 예상한 최고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SMB 멀티 채널 어떤가요? 여러분도 사용하고 싶으시죠? 대부분의 경우 4배 이하의 모델을 사용하실 텐데 이 모델들은 랜선 2개까지만 연결이 가능합니다. 디스크를 3장 이상 묶어서 사용하시거나 SSD 캐시를 사용 중이시라면 속도 증가를 위해 SMB 멀티 채널을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랜선 4개가 연결 가능하지만 컴퓨터에는 각각 2개의 랜선만 넣었습니다. 작업용 컴퓨터가 아닌 곳은 랜선 1개만 넣었고요.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제가 레이드 1과 SHR을 혼용해서 쓰기 때문이고 어차피 디스크 성능의 한계로 그 이상은 뽑아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SSD 캐시도 전 사용하지 않거든요. 다만 나스 쪽은 4개의 랜선을 모두 연결했기 때문에 두 컴퓨터가 각각 다른 디스크 그룹에 접근하여 디스크를 사용할 경우 양쪽 다 병목 없이 초당 200MB 정도의 속도를 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10GB 이더넷, 이거 이야기를 한번 해야겠네요. 6배 이상의 나스는 PCI 익스프레스 확장 슬롯이 있어서 10GB 이더넷 카드를 장착할 수 있는데요. 나스와 컴퓨터를 10GB의 속도로 연결하게 됩니다. 이는 초당 1GB의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벤치마크처럼 디스크의 한계로 인해서 사실 이 속도의 절반조차도 내기 힘듭니다. 6개 이상의 디스크를 레이드 5로 묶지 않는 이상은 초당 1GB를 전송하는 성능은 나오기 힘들죠. 게다가 10GB는 랜선마저도 10GB용으로 구매해서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 같은 경우 추가 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 있고 각 컴퓨터마다 들어가는 10GB 랜 카드도 상당히 비쌉니다. 어차피 디스크의 병목으로 속도 내기가 힘든데 현실적이고 저렴한 SMB 멀티 채널을 사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상 유랑인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